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2일 뉴욕 주식시장 조금 전에 종가가 나왔는데요. 다우지수가 0.07% 상승해서 27,171포인트, 나스닥이 0.71% 상승해서 8,204포인트, S&P 500이 0.28% 상승해서 2,98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새로운 호재, 새로운 악재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뉴욕 증시는 지금 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호재처럼 보이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뉴욕 증시를 요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장주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는 바람에 너무 무거워져서 못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애플이 액면 분할을 한다. 그러면 과연 뉴욕 증시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가벼워야 올라갑니다. 저는, 제가 작년 5월 달에 유료 방송으로 이제 바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죠. 제가 유료 방송을 이제 진행하면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할 매수를 잘 해주실 거라고 솔직히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저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다 보니 분할 매수하지 않고 한꺼번에 왕창 들어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아예 게시판에다가 종목을 노출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00만 원어치만 매수를 처음에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300주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약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뭐든지 처음이니까 어색하죠. 예, 그래서 많은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를 저는 지금 만회하기 위해서 예, 바텍 AS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매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들어가야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팔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제가 많은 돈이 있어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들어가기보다는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을 내가 마치 안 사는 것처럼 티 안 나게 예, 야금야금 사들여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야금야금 사들어가는 종목은 언젠간 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벼운 몸짓으로 이제 상승했을 때 물량을 던지고 나오는 저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는 그 바텍이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고요. 제가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종목은요, 가벼워야 올라갑니다.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는 종목 올라가기 힘듭니다. 제가 2월 말에 뭐 남북경협주 이제 많이 들어가신 분들 너무나 힘드시니까 가끔씩 뭐 북한과 어떤 그 좋은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시는 예, 청취자님들이 계실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좀 아프지만 여러분 좋아요.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예. 저는 예전에 이제 세력 매매를 해봤고, 작전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왜 뉴욕 증시는 저렇게까지 잘 가냐. 물론 금리 인하라는 큰 재료도 있지만, 예, 종목들이 워낙, 예, 덩치들이 커서 쉽게 이렇게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몸집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 증시와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점도 하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승 마감, 예, 호재 악재 찾기 어려웠다. 대신에 뉴욕 증시는요, 호재 악재가 찾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증시를 빼고 싶은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호재처럼 보이게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날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기업 15% 중에서 78.5%가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67%는 매출도 예상보다 양호했다. 저는 이거죠. 눈높이를 너무 낮춰놨으니까 아니 내 새끼가 반에서 꼴등할 거라고 그냥 알고 있었는데 30등 하지 않고 25등 하면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워낙 지금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도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뭐 양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얘기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 협상 뭐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미국 대표부가 뭐 베이징을 방문할 수도 있다. 또 혹은 신화통신 보도를 따르면 전일 중국의 일부 기업이 미국산 농산물의 신규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더라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아니 미국과 중국이 언제는 대면 협상 안 했습니까? 예,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예, 뻔질나게 만나서 협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 그저 두 나라가 전화 통화로만 협상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고 협상을 한다네. 어머, 뭔가 좋지 않을까? 라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처음 들어갈 때 아, 나 한 20% 먹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내 맘 같지 않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본전만 오면 한 수수료 정도만 손해보고 팔아야지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수수료고 나발이고 그냥 그래 반등만 해라.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던져야겠다. 뭐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는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만 하던 두 나라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가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다. 아이고 세상에나 두 나라가 테이블에 앉네. 어머나 좋아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눈높이를 낮춰놓은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데 나쁘지 않네. 이것 때문에 좀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자기네들도 민망한 거죠. 그래서 아 뉴욕 증시 상승했어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아 그냥 새로운 호재나 뭐 악재가 좀 찾기는 좀 어려웠던 장이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 문제를 보면은요. 이란 정보부가 미국 CIA에 협력한 간첩 17명을 적발했다. 자, 이 중에 일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만약에 사형 선고가 이제 확정이 되면 교수형 집행 가능합니다. CIA가 간첩들에게 미국으로 이주시키고 일자리를 주겠다는 등의 회유가 있었다. 자, 17명의 간첩 신원과 이들과 접선한 것으로 알려진 CIA 요원 4명의 얼굴까지 공개를 했죠. 자, 미국은 웃기고 있네. 야, 니네 자작극하지 마. 뻥치지 마. 그런 일 없어. 거짓말이야. 라고 일단 부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북한의 산업용 무선 이동 통신망 구축을 도왔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파악해 보겠다. We will have to find out이라고 해서 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겠다, 조사해보겠다, 파악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국제유가 말씀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지금 총체적으로 엉망진창이다. 예, 미쓰리가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이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엉망진창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또 연준을 압박하는 기사 내용을 올렸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이 매우 저렴하고 생산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인하하는 것은 훨씬 대가가 크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점진적 금리 인상 행진을 비판했고 자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것을 놓쳤다. 즉 기회를 크게 놓쳤다. 다시는 놓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는 50bp는 안 할 거라는 것.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빠르고 공격적으로 했다가 개박살 났어요. 예, 완전 지금 예, 증시가 막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흔들리니까 상당히 쫄았습니다. 자, 시장은요. 50bp 금리 인하는 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요. 미국이 그렇게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조차도 한꺼번에 50bp를 인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경제가 나쁘지 않아. 그냥 예방 차원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50bp를 인하한다. 이거는 모순이거든요. 그 시장은 너무나 금리 인하를 간절하게 원하다 보니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자 야 어차피 쓸 거면 좀 더 써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하느냐 안 하느냐를 뛰어넘어서 할 것 같으니까 자 더 50bp 3번 뭐 4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흥분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지금 미국이 50bp를 인하할 상황인가? 이렇게 냉정을 찾게 됐고 지금 그 냉정이 이제 어떤 시장의 기대감과 연준이 실행할 금리 인하와의 어떤 그 갭 차이를 이번 주에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죠. 예, 제가 7월 21일 방송 제목을 FOMC와 시장의 기대가 다르니 웃자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 어떤 기대를 조금 이제 맞추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 25bp 인하하지 마. 50bp 인하해. 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목을 맬까요? 돈다방 미쓰리는 이 경제 상황을 사람의 마음을 좀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뭐 유로존도 걱정되고요. 그리고 뭐 중국도 걱정되고요. 뭐 신흥국도 걱정되고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사실 미쓰리는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가장 이 시장을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자격지심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이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바마가 하지 못했던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뭐 다시 한번 미국이 위대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이긴 대통령 그리고 경제 대통령인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노벨 평화상. 근데 이 노벨 평화상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10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받았던 노벨 평화상이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받고 싶은 상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재선하고 싶은 마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나이가 조금만 젊다면 미국 헌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3선해서 어떠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록을 오바마를 이기고 싶어하는 글쎄 이걸 열등감이라고 해야 되는지 자격지심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너무나 강합니다. 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목을 매는 이유는 뭐냐면 전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의 2분기 GDP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분기 때는 3.1%가 나왔죠. 예, 제가 지금 미국의 GDP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분기 미국의 GDP도요 그렇게 뭐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곳에서는요 뭐 정말 0점 몇 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의 1분기 GDP가 1%도 안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2019년 1분기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3.1%였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2018년 1년 동안 통틀어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2.9%였죠. 자, 트럼프 대통령 2.9%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꾸 아까 뭐 트위터에다가 뭐 작년에 그렇게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해서 니네들이 말은 점진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 빨리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4번씩 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9%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트럼프라면요. 저는 이렇게 연준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치 큰 기회를 놓친 것 같잖아요. 야,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4번 인상하지 않았더라면 2018년도 뭐 어떤 법인세 인하 효과도 있고, 그죠? 증시도 뭐 2017년 같진 않지만 어쨌든 예. 그렇다면
2018년도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분명히 3.0% 이상이 될 거고 3.0% 이상이 되면 일단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록했을 때인 2.9%보다는 잘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불안한 거죠. 자, 2018년도에 2.9밖에 안 됐는데 그렇다면 올해 3%를 넘기고 싶은데 일단은 1분기에는 3.1%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2분기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 2분기는요. 지난번 G20 정상회담 진행되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예정보다 길어졌고, 그죠? 그리고 어찌됐던 간에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때리고 중국 제품도 미국 제품에 관세 때리고 서로 이렇게 보복 관세 때리면서 분명히 미국 경제도 어딘가에는 크게 훼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을 1.8%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2분기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1.8%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2%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올해 2019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3%를 넘기기 위해서는 1분기에 3.1%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에 3%가 안 되면 3분기, 4분기에는 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한테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게 미국 경제 자체가 좋아야 되고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를 너무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7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하는 걸로 거의 확정, 그죠? 그리고 시장은 아이고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금리를 50bp 인하하는 거를 원하지만 아이고 그렇게 지금 한꺼번에 50bp 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아니 시장이 미국이 금리를 50bp씩 인하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걸까라고 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이번에는 25bp만 인하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더 인하할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라는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지금 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아마 경질하려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아마 지금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만약에 2% 미만이거나 2% 정도만 나오면 3분기, 4분기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거든요. 제가 지금 글로벌 경제를 보면서 오히려 다른 경제 방송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매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방송도 있지만 미쓰리는 오히려 증시가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기회는 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현금 꽉 쥐고 계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유동성이 이젠 더 이상 우리 인간이 그 유동성을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더니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 변수가 있잖아. 트럼프라고 했는데 트럼프라는 한 인간이 이 유동성을 핸들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동성이 이제 걱정되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부채 문제라든가 제가 중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300%인데 GDP 대비 300%인데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300%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에서 지금 신흥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동성이 언제 어디서 미친 망아지처럼 날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말 미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지금 타겟은요. 오바마가 기록했던 거를 다 깨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개인적인 욕심이 제가 부메랑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대놓고 글쎄 이 방송을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은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겠지만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될 거 기대하지 않거든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이러한 기록들을 세우고 오바마 기록을 뛰어넘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막 하다 보니 지금 연준까지 압박하게 됐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야, 중국은 시진핑이 중앙은행 다 금리 결정해. 근데 우린 뭐야? 이런 얘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주는요, 물론, 내일 방송 정도가 되면, 내일 방송에서 아마 제가 영국에 이제 보리스 존슨이 거의 이제 확실하게 된다고 했으니, 그리고 8월 초에 이제 보리스 존슨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 그 각국을 돌아다닌다고 하죠. 그것도 있고, 또 중국의 큰 기업, 우리나라 아난티의 주주인 그 기업이 8월 2일 날 디포트 될 가능성도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증권사의 8월달 증시가 막 나오고 있진 않지만 8월달 증시가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 봤을 때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분명히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2분기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2% 미만이 나왔을 때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 경질하려고 들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목을 매나? 바로 GDP 경제 성장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7월 23일 우리나라 증시 마찬가지로 이제 2100포인트를 좀 터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7월 22일 날 월요일 날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힘이 없었던 이유가 뭐 기관들이 매도했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엔 이 미국 증시는 올랐지만 미국은 뺄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떠받들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전반적으로요, 개인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지금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그때 팔 거야.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증시가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저는 뭐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돈다방 미쓰리 스타일로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다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올해 미국이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 인하합니다. 그죠? 미쓰리가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라는 거 정말 최초로 예상했던 사람인 만큼 저는 그때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증시가 올라가면 여러분들께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장 오늘은 아니지만 왕창 비중 못 줄이잖아요, 여러분. 대신에 증시가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일관적인 시황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이만큼, 오늘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증시가 지금 이만큼, 뭐라 그럴까요? 정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고, 호재를 악재로, 그러니까 호재를 막 이렇게 포장시키고 악재도 막 포장시키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서 투자자분들은 이제 50bp 금리 인하를 내려놓고 25bp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으며, 그 실망감 어떻게 하지? 아니, 앞으로 한 번 더 인하할 거야. 뭐 이런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에 목매고 있다. 왜? 모든 것들을 오바마를 이기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증시에 임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7월 24일 수요일 날 영국의 이제 새로운 총리가 정말 보리스 존슨이 되는지, 자,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란과의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날씨가 무덥고, 지치고 힘듭니다. 증시도 거의 움직임 없이 눈치 보기 하고 있고요. 이런 증시일수록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기, 구독하기, 그렇게 해주시면 미쓰리는 신나게 방송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